평강은 팔짱을 낀 채로 꽃님이와 개똥이를 바라보았다. 눈빛은 언제나처럼 무표정했지만 안쪽엔 흐릿한 흥미가 번졌다. 꽃님이가 총을 들고 자세를 잡자 평강은 한 걸음 다가가 그녀의 팔꿈치를 살짝 눌러주었다. 고개를 숙여 조준각을 맞춰주고 발 뒤꿈치를 당겨 움직임을 조정했다. 제법이네. 웬만한 포즈보다 나은데? 꽃님이는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더니 조심스레 웃었다. 정말요? 그럼 재능이 있어. 평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아직 쏘고 움직이고 은폐-엄폐가 늦어. 움직이면 좀 더 숙달해. 잘못하면 총 맞는다고. 알아? 네, 언니. 그 말에 옆에서 개똥이가 입을 삐죽이며 끼어들었다. 아, 누나는 왜 꽃님이한테 말 좀 이쁘게 하면 안 돼요? 이만하면 잘하는구만. 평강은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말없이 손을 들었다. 잠깐만, 그건 벅. 개똥이의 이마에 혹이 하나 더 솟았다. 황돌부대의 조용한 오후, 그 평화로운 전장 한가운데서 작은 웃음소리가 스며들었다. 꽃님이는 웃음을 참으며 입술을 깨물었고 개똥이는 머리를 쓸어 넘기며 투덜댔다. 진짜 이 집단 무서워 죽겠네. 그날 밤 산속 진지엔 희미한 등불 하나가 바람에 흔들렸다. 바위 너머로 벌레 울음이 낮게 흘렀고 멀리선 산짐승이 짧게 울었다. 모두가 둘러앉은 그 자리,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지만 무거웠다. 신돌석은 무릎 위에 낡은 지도를 펼쳤다. 한참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다음 공격지 정해야죠. 의견 있습니까? 아우가 먼저 입을 뗐다. 계곡 아래 타냐고 방비가 약해졌다는 말 들었습니다. 개똥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지형도 괜찮아요. 내가 다녀왔어요. 제대로 치면 쓸 수 있을 겁니다. 온달은 입을 다문 채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확실하게 찍고 들어가죠. 뿌리를 흔들려면 타격도 커야죠. 짧은 말들이 이어졌고 고개가 번갈아 움직였다. 단 하나 평강만 말이 없었다. 신돌석의 시선이 천천히 그녀에게 옮겨졌다. 누나는 왜 말 안 해? 평강은 눈을 한번 감았다 떴다. 그러곤 고개를 떨구었다. 아니야. 그냥 입술을 눌렀다. 손끝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굳어갔다. 당분간 좀 쉬는 건 어때? 공기가 멈췄다. 바람도, 숨도, 시선도. 네? 온달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지금이 어떤 땐데 쉬자고? 평강이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단단했다. 이상하지 않아? 놈들이 산속으로 안 들어와. 우릴 기다리는 거야. 우리가 밖으로 나가게. 그녀는 천천히 온달을 바라봤다. 지금 나가면 놈들 총구가 우릴 먼저 삼킬 거야. 그땐 누가 책임질 건데? 긴 정적. 등불의 불빛이 흔들렸다. 어둠이 조장들의 얼굴 위로 드리워졌다. 신돌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조용히 낡은 지도를 접었다. 좋아요. 누나 말이 맞네요. 당분간 훈련에 집중하고 적 움직임부터 살핍시다. 온다르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곤 모두 자리를 떴다.
불이 꺼졌고 어둠이 천막을 삼켰다. 바람이 나뭇잎 사이를 스치고 지났다. 그 속에서 짱돌부대는 조용히 숨을 죽였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지금은 단지 그 앞에 고요였다. 그 조용한 한 달이 흘렀다. 짱돌부대는 산속에 숨어들었다. 훈련과 정비에만 집중했다. 왜군도 더는 함부로 산에 오르지 않았다. 총성은 사라졌고 새벽 공기는 이슬 냄새와 풀벌레 소리로 채워졌다. 바람은 가끔 나뭇잎을 건드렸고 정적은 천막 사이를 천천히 떠돌았다. 그 한 달 사이 평강은 김태석에게서 사전 500원을 더 받아냈다. 1,500원은 지폐였고 3,000원은 손바닥만한 금괴였다. 산속에서 할 수 있는 장사치고는 꽤 괜찮았다. 짭짤했다. 아주 짭짤했다. 하지만 그날따라 김태석의 얼굴은 수척했다. 눈 아래가 퀭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저 본부에서 좀 시끄럽습니다. 그는 시선을 들지 못한 채 말했다. 돈은 나가는데 실적이 없으니까. 병강은 입가에 묻은 김칫국을 닦지도 않은 채 고구마를 씹었다. 딱히 감정도 담기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야, 애들이 안 움직이는데 내가 뭘 하냐? 김태석은 다급히 손을 흔들었다. 아, 그게 아니라... 근데... 평강이 고개를 돌렸다. 움직임은 있어. 그 순간 김태석의 눈에 작은 빛이 일었다. 뭔데요? 온달이 요즘 울진 탄약고 쪽을 자꾸 봐. 수색 때도 그쪽만 돌고 다음 타깃 그쪽의 가능성 커. 확실해요. 걔가 비밀이 많아. 확실하진 않아. 근데 느낌은 와. 내가 걔를 좀 알잖아. 김태석은 안도의 숨을 쉬며 배낭을 열었다. 땀이 밴 봉투를 꺼내 들고 평강에게 내밀었다. 그리고 조용히 몸을 돌렸다. 그때 평강이 조용히 그의 팔을 잡았다. 야, 예? 근데 타깃 곧 잡힐 것 같지 않아? 그 정도 정보면 돈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태석은 굳은 동작으로 돌아섰다. 그런 얘기 없었잖아요. 위험부담 몰라? 위험수당. 탄강은 말끝에 미소를 걸었다.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은 지난 한 달간 쌓인 셈이 조용히 눌려 있었다. 태석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내려가서 상의해볼게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평건은 어깨를 툭툭 털었다. 손에는 금, 얼굴엔 여유. 그래, 잘해봐. 우리 서로 잘 해보자는 거니까. 네. 김태석은 봉투를 손에 든 채 조용히 산길을 내려갔다. 등엔 땀이, 손엔 서류, 머릿속엔 말 못한 계산이 엉겨붙었다. 그리고 그 뒤 평강은 금괴를 천천히 들어 햇살에 비춰보았다. 입꼬리는 미동도 없이 올라가 있었다. 거산 날은 하필 첫눈이 다시 내리는 날이었다. 작전명 울진 탄약고 도깨비 참수작전. 하늘은 무표정했다. 뿌연 빛, 구름과 눈발이 뒤섞인 음울한 회색. 바람은 없었지만 공기 속엔 금속 냄새가 감돌았다. 왜군은 병력을 모았다.
탄약고 입구엔 기관총 진지가 입을 벌리고 있었고 퇴로 쪽 구름길엔 지뢰밭이 도배됐다. 산등선엔 매복조가 흩어져 누워 있었고 바위 틈마다 깔린 눈은 마치 숨죽인 사냥개들 같았다. 은신처 위엔 저격수, 외곽엔 찰갑복을 입은 병사들이 어깨를 맞댄 채 늘어서 있었다. 벙커한 돌격대 대기조는 숨을 죽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다. 통신망은 무전 한 줄로 팽팽히 연결됐고 방 내부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정적에 잠겨 있었다. 병력이 아니라 의지였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분노. 그것이 이 전장의 가장 무서운 병기였다. 사사키 대장은 작전지도 위에 올려진 커피잔을 밀치며 중얼거렸다. 2만 원 넘게 처발랐는데 5천 원을 더 달라니. 날강도도 아니고. 지도 위엔 얼룩이 번졌고 그 얼룩처럼 그의 얼굴도 무겁게 일그러졌다. 대장님, 나카무라 소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정보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끝내고 금괴도 회수하면 되는 겁니다. 사사키는 말없이 이마를 짚었다. 손가락 사이로 이마의 주름이 깊게 눌렸다. 그는 한동안 그대로 있다가 고개를 무겁게 끄덕였다. 그래. 그 순간 벙커 창문이 뿌옇게 흐려졌다. 짙은 안개가 유리를 타고 스며들었다. 바깥 풍경은 마치 녹아내린 수채화처럼 번져 있었다. 숲은 숨을 죽였다. 바람 한 점 없는데도 나뭇가지조차 흔들리지 않았다. 나카무라는 창밖을 가리켰다. 구이하네요, 놈들.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사사키는 짧게 대답했다. 확실하지? 정보원 김태석의 입에서 나온 궤적. 위험은 그에게, 전리품은 자신들에게. 그것이 그들의 계산서였다. 그리고 같은 시각 울진 단역고 남쪽 바위 틈이 서서히 흔들리는 붉은 머리칼이 눈 위로 드러났다. 온달. 그 옆엔 소똥이, 그리고 위장복을 두른 돌격대원 10명. 진흙을 얼굴에 바른 채 눈 속에 박힌 것처럼 모두 엎드려 있었다. 숨은 고르게. 총열은 나뭇가지 아래 숨겨져 있었고 눈빛은 적진 아래로 단단히 박혀 있었다. 온달의 시선이 움직였다. 순찰 병력의 루트, 기관총 진지의 사각. 병사들 간의 간격과 리듬, 너무 정확했다. 너무 잘 정돈되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처럼. 온달의 목을대가 천천히 움직였다. 침을 삼켰고 손끝은 어깨끈을 쓰다듬었다. 땀인지 긴장인지 그 경계는 이미 흐릿해졌다. 소똥이가 조용히 속삭였다. 형님, 이번엔 안으로 안 들어가십니까? 온달은 천천히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소똥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말보다 먼저 그의 눈이 대답했다. 미안하다, 소똥아. 소똥이는 입술을 닫았다. 가슴 깊은 곳이 조여왔다. 늘 단호하던 온달의 목소리엔 묵직한 예감이 스며 있었다. 그는 다시 아래를 내려다봤다. 바위 틈 너머 안개 속에 묻힌 병력, 형체 없는 움직임, 그리고 그 속삭임. 이건 함정이다. 그 말이 끝나자 안개는 더 짙어졌다.
총성과 비명이 퍼질 그 직전에 가장 깊은 침묵이 울진 탄약골을 감싸기 시작했다.